안녕하세요. 시카고 김변입니다. How to 이민 6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영주권 스폰서,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,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모든 그 취업이민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핵심은 나의 모든 조건, 나의 경력, 학력,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미국에서 나를 써줄 직장에서 어떤 비즈니스, 어떤 포지션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겠죠.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아예 해외 취업을 정식으로 알아보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큰 직장에서 미리부터 영주권을 진행한 케이스라면 뭐 이런 고민을 아예 하실 필요가 없겠지만, 그런 게 아니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지만 뭐 한국 분들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나 조금 한 단계 걸쳐서 소개받거나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싶으신데 다 저쪽 스폰서 입장에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고,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맞아서 영주권을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, 그러면 이제 고용주 찾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, 내가 어떤 점을 고려해서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중요하겠죠.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, 이 고용주가 영주권을 진행한다고 할 때 이 외국에서 들어온 저희 김 과장님이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에 썼던 그 비자 신청서에 적었던 것들이 있어요. 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살았고, 어디 대학을 나왔고, 어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, 무슨 일 어디서 했고, 그걸 다 적거든요. 온라인으로. 그 DS-160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발음 라인,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나중에 영주권 진행할 때 그 비자를 받을 때, 학생 비자 같은 것을 받을 때 그 DS-160 폼에 적었던 본인의 어떤 조건, 학력, 경력,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민국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거기에 썼던 기록과 다른 내용이 뜬금없이 영주권 진행하면서 서류가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. 따라서 그런 조건들을 다 맞는지, 그 조건에 맞춰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. 연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, 하나는 우리가 흔히 뭐 자격증이 많으시면 영주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,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, 사실은 아예 뭐 예를 들어 변호사, 회계사, 의사, 뭐 이런 포멀한 그런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전문직이 아니고요.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뭐 자격증, 시험 공부 조금 해서 나오는 자격증은 영주권을 미국에서 하는 데는 거의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. 그걸 요구사항으로 넣는 것도 대부분 맞지 않고요. 그 부분은 고려하지 마셨으면 하고,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백그라운드 정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또 미국에 있는 저희 영주권 스폰서분들 사정이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닌 가게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? 한번 예를 들어보죠. 저희 한국 분들이 미국의 뭐 여러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지만, 세탁소라든지 뭐 아니면 식당, 그리고 뭐 신발 가게, 옷 가게, 도너스 가게, 이런 그 스몰 비즈니스들이 그 포지션을, 영주권을 만약에 스폰서 한다고 할 때 그 대학 학위를 요구할 포지션이 나오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? 대부분 약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거나, 아니면 아예 경력도 필요 없어서 그냥 일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.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우리가 보통 unskilled worker 또는 비숙련 취업이민이라고 하는데, 이민법이 과거에 굉장히 그 숙련공과 비숙련공, 그리고 전문적 영주권, 이순위 영주권, 이런 그 순서마다 다 나눠져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, 지금은 사실은 3순위 취업이민이라고 그래서 학사학위 요구하는 것이나 아니면 아무런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 영주권이, 취업이민이 대기 기간이 다 똑같아요.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또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, 비숙련, 그러니까 아무 요구 사항이 없는, 그냥 신청하면 다 쓸 수 있는 포지션이면 굳이 외국 사람 써야 되는지, 영주권 진행할 때 좀 더 문제는 없을지, 왜 굳이 외국인을 쓰려고 하는지 허들을,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겠나,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,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취업이민 시스템이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
잘 따지지 않고 그냥 절차만 잘 충족하면 영주권이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식당에 뭐 서버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어디 오피스나 이런 데서 격리 포지션이나 그냥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언스킬드 워커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긴 있는데, 그런 경우는 김 과장님이 한국에서 하던 일, 뭐 경영학 공부한 거라든지 뭐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일한 거, 이런 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고,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살아온 조건보다 조금 낮춰서 이제 잡을 찾는 셈인데, 이민국이 뭐 그걸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. 뭐 왜 꼭 그렇게 당신같이 더 오버퀄리파이드 돼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이렇게 더 낮은 포지션을 하려고 하느냐, 이렇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영주권 스폰서 상황이 그런 이제 경력직도 요구하지 않는 포지션이라고 하면, 한국에서 뭘 일했든 뭘 공부했든 쓴 거랑 상관없이 그냥 영주권 포지션 잡아서 진행하면 되니까,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으세요.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이제 어떤 분들은 영주권 진행한다고 하면은 다른 식구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막연하게 어떻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온 가족 중에서 성인 부부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진행해서 나오면 나머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모두 동시에 같이 영주권을 받으세요. 나머지 식구들은 그냥 따라서 받는 거죠. 따라서 부부 중에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더 유리한 분이 영주권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원래 들어오신 비자 신청자 한 분 이름으로 그냥 꼭 영주권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는 남자가 받았으면 영주권 스폰서가 여자분이 하기에 더 좋은 뭐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, 사모님이 영주권을 메인으로 신청하고 남편은 학생 비자 유지하다가 나중에 영주권 나올 때 같이 받는 거,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. 막연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모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던데, 그냥 두 분 중에 더 좋은 조건의 영주권 스폰서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주권 진행할 때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자체가 한 2년 정도 걸리는 지금 현재 절차인데, 영주권을 시작하면 바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주거나 또는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그렇지가 않고요. 실제로 영주권을 절차를 밟는 동안 적어도 1년 이상은 실제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이민국에서 모르고 노동부를 통한 LC라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, 그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세요. 뭐 물론 이제 스폰서분들은, 회사는 직장에서는 바로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제 신분을 다른 신분 유지하면서 노동 허가가 있는 분을 쓰기 원할 테지만, 어떤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이 마음이 잘 맞으면 잘 유도리 있게 그 기간 동안에 잘 대기했다가 영주권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영주권을 실제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, 한참 유지하다가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기 직전부터 일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하고 또 고용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신분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뭐 다른 비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 좀 두서없이 기본적인 취업이민의 고려사항들, 어떻게 고용주를 찾아야 되는지,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